경제 정책 기본 방향이 이제 발표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정 성장,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성장을 해도 사람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쭉 이어졌는데 이를 한번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일자리가 중심이 되게 우리가 바꿔보자. 아주 새로운 발상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라 온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인데 이게 이제 네. 어떤 부분이 특히 기대가 될지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얻게 돼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소비도 증가하죠. 즉 저소득계층, 경제적 약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높이고 또 이게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제 그 점에서는 참 평가할 만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소득 분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의지를 보였는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평균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를 위해서 이제 선제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지니 계수라든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OECD 35개국 중에 한 28등, 뭐 26등 뭐 이러면서 중간보다도 좀 밑에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끌어올려서 적어도 중간 정도로 가게 하려면 한 뭐 15등이나 뭐 이 정도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 정도 하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한 15등 정도 가게 하려면은 첫째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되겠죠. 또 실업 안전망도 강화돼야 되겠죠. 실업이 됐을 경우에 그 실업자들한테 주는 그 실업 급여도 올려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확대를 해서 지급 기준 연령을 낮추고 또 재산 기준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세제, 금융적 지원 이것이 제일 필요하겠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배경이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뒷받침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네, 정책 수단을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도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10%를 넘죠. 특히 청년 실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러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은 소외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사람이 없는 성장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 소득의 격차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다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
첫 번째 날이죠. 오늘도 이어지지만 이 기업 대표들이 규제 네. 완화를 많이 건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의견들이 이제 소통이 원활하다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정규직 전환 정부 노력이 민간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부가 일단 솔선수범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건데요. 이런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정부도 천명한 바 있지만 이거는 마중물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 본체는 우리 기업들인 거죠.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최소한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규제도 좀 줄여주고 그만큼 이제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면 좋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공정 경제를 위한 이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마련됐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과 담합 근절을 위한 방향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정위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그 구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좀 더 민주적인 구조로 변하는 그런 그 시대적 요청이 있고요. 그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그 갑질이 그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모두 다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착한 성장, 착한 기업. 이번에 대통령이 초대한 기업 중에 그 오뚜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아주 여러 면에서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그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관행을 유지했던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달 중에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신설될 예정인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우리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혹자는 아주 멀리 있는 일처럼 뭐 2040년, 50년이나 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경제에서의 승부가 갈리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소위 싱귤래리티라고 해가지고 특이점이, 그러니까 기술의 확산이 되는 시점은 2025년 정도라고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에 앞서기 위해서 다들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도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 우리보다 산업화가 늦었던 중국보다도 지금 늦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저희는 막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빨리 우리가 자리를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세계적인 IT 인프라, 또 소위 말해서 얼리 어답터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새 제품을 사는데 부담감이 없는 그런 그 국민들의 성향,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 본 노하우, 여기저기 그걸 건설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죠. 경기도 고양이라거나 지금 저기 세종시라거나 이런 곳에 스마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
전 세계적인 테스트 베드가 되느냐 마느냐, 세계적인 소위 선진 기술을 가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선진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유치하고 또 그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국내에 여기저기 비록 소규모지만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다른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지금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람 중심의 정책, 일자리 등등 만들려면 이제 무엇보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 과세 정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순수하게 세금에 대한 이론적으로만 보면 부자 증세가 그렇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볼 적에는 이런 정도의 고소득자 또 고수익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증세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게 한 178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라고 해도 그걸로 거둘 수 있는 돈이 16조, 20조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필요하다면 조금씩 세금을 부담할 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떳떳하게 정부에,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솔직하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건데요. 국민계세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세원을 넓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만한 재정의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서 목표로 하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아껴 쓸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재정의 규모를 마련해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네. 자,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책임질 경제 정책인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좋은 성과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장대 방병국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